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아스날 팬이기도 하고 FC 서울 팬이기도 하고 하나 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한 번도 우승을 못 봤어요. 지금 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휘잉입니다. 아스날이 졌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었는데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라이브로 아스날 경기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일 끝나고 경기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졌더라고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풀영상으로 집에 와서 돌려봤죠. 질만한 경기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경기력이 처참했고 4월에 아스날이 좋지 않죠.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 아르테타도 계속적으로 성적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아스날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머스전을 리뷰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못했어요. 못했고 그냥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서 먹힌 거여가지고, 사실 지금 왜 아스날이 이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왜 이럴까 라는 거를 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는 아스날의 전술 문제입니다. 일단은 아르테타가 오고 나서 아스날의 전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벵거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축구, 이런 거를 추구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예쁜 축구, 볼맛 나는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 아스날이었어요. 하지만 아르테타가 오고 나서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변했고, 처음에 아르테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진첸코 같은 풀백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면 정말 선수가 좋지 않은 이상 성적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전술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재밌는 축구라고 하면 공격적인 축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면 수비적인 리스크가 늘 있는 그런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계속적으로 2등을 하게 되니까, 우승을 못하고 컵도 못 들게 되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는 정말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시즌부터 아스날이 중점을 뒀던 세트피스,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양쪽 윙어들이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코너킥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게 되었고, 또 아르테타가 발밑 좋은 키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야가 롱볼을 차면서 요케레스한테 바로 내주는 그런 전술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롱볼을 내주면 우리가 가운데 톱에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요케레스는 사실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아닙니다. 물론 뭐 아예 못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스처럼 뭐 신장이 작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헤딩에 능한 지루나 드록바 같은 그런 유형의 타겟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요케레스가. 그리고 경기 시즌 초부터 요케레스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경합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공격수한테 롱볼을 차니 당연히 세컨볼은 상대팀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팀이 또 점유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진영이 아직 제대로 위치를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탈취를 당하니 역습의 빈도수도 늘어나고 역습의 위험도도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술 문제를 또 따지자면 이 롱볼을 왜 차냐, 밑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롱볼을 차지 않으려면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비맨디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수비맨디가 사실 아스날 후방에서는 패스미스도 잦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패스 빌드업을 하고 롱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맨디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는 강제적으로 라야의 킥을 믿고 롱볼로 전달하는 그런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패스들 입장에선 답답하죠.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겨우 이제 탈취한 공을 우리도 이제 점유하자라고 생각해서 겨우 했는데 쉽게 상대한테 공을 내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술 문제 때문에 아스날 팬들도 이기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전술, 이러면 아스날 경기를 왜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상자들의 공백. 26년 들어서 부상자가 꽤 많아졌습니다. 메리노는 시즌아웃 부상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뭐 최근 기사들을 보면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사카랑 팀버도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죠, 몇 주 동안. 이 선수들이 빠지면서 아스날의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폼이 굉장히 떨어졌죠. 사카가 한참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 좀 읽히는 느낌이 있고, 맨투맨을 붙였을 때 확실하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부상의 여파도 크다고 보고, 아무리 사카가 폼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카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경기에 대한 차이는
극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카의 공백도 크고 팀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화이트가 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팀버의 공백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팀버는 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공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상대에게 기술적인 슈팅을 날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팀버의 공백도 좀 크다고 보기도 하고요. 메리노도 사실 아스날이 경기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메리노의 부상 이후부터입니다. 이 메리노는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는 자원이고, 또 유사시에는 톱으로 올려가지고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롱볼 전술을 했을 때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스트라이크 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메리노와 마갈량이스의 양자태기를 걸어서 골을 넣는 장면도 심심찮게 봤고요. 이런 메리노의 부재 때문에 아스날이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상자들의 공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부상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폼 저하인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카의 폼이 제 폼이 아닙니다. 한참 좋았을 사카는 드리블을 치더라도 알면서도 못 막는 드리블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이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오른쪽으로만 공격을 하냐, 왼쪽에서는 공격이 아예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사카의 폼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마두에케와 다음원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보일 정도로 사카의 폼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웨데고르 역시 물론 부상 복귀 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한참 좋았을 때 웨데고르는 박스 타격도 가능하고 창의적인 패스도 많이 뿌려주는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턴오버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밑에서 뿌려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웨데고르가 직접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정된 위치에서 받아서 패스 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끌고 올라와서 본인이 패스 뿌리고 본인이 타격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웨데고르의 폼 저하는 전술적인 문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트로사르가 이제 이번 시즌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크랙형 윙어의 정석을 보여준 것처럼 중요할 때 득점도 많이 해줬고요. 사카 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왼쪽에서의 활력을 줄여주는, 이지선다를 걸어주는, 오른쪽과 왼쪽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트로사르는 0점이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넣을 수 있을 때 골을 못 넣게 되고, 그러다가 역습 한 방에 골을 실점하는 경우, 아니면 뭐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4월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전 선수들이 폼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정말 심합니다. 사실 이제 아스날을 보면 비주전도 꽤 괜찮은가 보다, 선수 이름만 봤을 때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제일 크게 나지 않는 팀이 아스날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아스날의 후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까놓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화이트? 그 백코트가 안 돼요. 이제 부상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백코트도 안 되고 마카지전 포착도 잘 안 됩니다. 화이트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나오는 스켈리 저번 시즌의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인카피에나 이런 선수들도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비주전이 나왔을 때 불안감, 그리고 비주전이 나왔을 때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스날의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하가 많이 걸렸을 겁니다. 특히 라이스, 수비맨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네르고르까지 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좀 제대로 활약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아스날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매한 영입생들인데요. 아스날이 이번 이적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에제, 요케레스, 인카피에, 네르고르, 모스케라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에제 기대만큼 해주고 있나요? 북런던 더비 이후에는 그렇게 막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제 메잘라 혹은 유사시에는 좌잉으로 쓰려고 데려왔지만 그 어느 위치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인카피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도 칼라피오리가 부상일 때 그래도 좀 쏠쏠하게 썼던 자원이지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상도 잦고 필요할 때 없는 그런 선수이기도 했고요. 요케레스? 요즘은 좀 그래도 요케레스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요케레스가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바랬던 공격수는 한 시즌에 15골 16골 넣어주는 공격수를 바랬고, 필요할 때 득점하는 공격수를 원했거든요. 점수가 부족할 때 동점을 만드는 골을 넣어주는 공격수라던가 역전을 해주는 공격수를 원했는데, 아르테타의 전술이 문제인지 아니면 요케레스의 개인이 폼이 문제인지 그 정도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왜 데려왔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 이제 맨시티를 보면 세멘요, 게이 이런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지금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맨시티에 필요한 자원이었고 있으니까 확실히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이 나와서 배가 됐나요? 저는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 돈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쓸 거면 왜 더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아스날 경기력이 더 끌어올리려면. 자, 이렇게 성적이 꼬라박으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문도 데포르티브에서 이 세스크 파브레가스 영입설이 떴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컵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세스크 파브레가스로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아스날 보도진들은 아르테타를 믿어줄 겁니다. 그리고 경질할 명분이 물론 있긴 하죠.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줬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꼬라박은 건 아니고 계속 2등을 했고 챔스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스날 보도진들은 아르테타를 전적으로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아르테타가 정말 지금 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날 팬들 입장은 국내 팬들은 지금 쟤를 왜 데려오냐 그래도 아니지 않냐. 왜냐면 국내에는 파브레가스를 되게 안 좋아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또 파브레가스가 코모에서 정말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롱볼 축구 딸깍 축구 인간 지네 축구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도 이제 좀 재밌는 축구 경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보고 싶다라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파브레가스 제격이죠. 사실 굉장히 핫한 감독이고.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신뢰도가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아르테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구나, 굉장히 지금 이슈거리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였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 맨시티입니다. 제가 맨시티 첼시 경기 입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팀이 유럽에서 몇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티가 대량 득점만 한다면, 대량 득점도 아닙니다. 3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한다면 차력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아스날과 맨시티가 둘 다 모든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하고 맨시티가 아스날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득실차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지금 아스날과 맨시티 득실차가 3점 차입니다. 아스날이 3점 높아요. 근데 맨시티의 기세를 보면 3점 금방 따라잡습니다. 첼시한테 3대0, 리버풀한테 4대0으로 이긴 팀이기 때문에 이제 하위팀 상대로는 5대0, 6대0 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혼란, 오라일리 이런 친구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저는 답이 안 씁니다. 지금 아르테타의 경기력, 이 아스날의 경기력으로는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내려앉아서 줄곧 수비하다가 0대0으로 끝나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이게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르테타는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맨시티전을 아르테타가 잡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려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까지 지게 된다면 아스날은 우승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맨시티는 기세가 굉장히 이제 올라올 거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 경기까지 지게 되면 이제 same old story, 맨날 똑같은 얘기, 그 PTSD가 도질 거고 선수들도 불안할 거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 경기 맨시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르테타를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감독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스날 1등입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경우의 수가 많이 남았어요. 자력 우승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더 이상 롱볼 축구, 노잼 축구 하게 되면 아스날 팬들도 아르테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줍니까? 이제 아르테타도 신인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스날에서 기다려줬습니다. 맨시티전 유의미한 경기력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아스날 팬이기도 하고 FC 서울 팬이기도 하고 하나 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한 번도 우승을 못 봤어요. 지금 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좀 리그 우승 좀 합시다. 이게 언제까지 리그 우승 못 할 겁니까? 진짜 제발 아르테타 형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예? 한 번만 아르테타 화이팅! 화이팅!